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 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이 두 가지 제안서를 놓고 비교를 해본 실제 상담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어린이 보험 제안서냐면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 보험 제안서인데 26세, 자, 26세 여성분, 그리고 상해급수 1급으로 사무직이십니다. 사무직의 20대 중반의 여성분께서 어린이 보험을 이제 가입할 수 있죠. 어린이 보험은 30살까지 보통 가입이 되니까 어린이 보험을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보시면 되는지에 대한 실제 상담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제가 이분께 실제로 제안을 해드렸던 상담 사례, 제안서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제안서가 있고 두 번째 제안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제안서부터 보장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제안서에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는 1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네, 이렇게 진단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질병 수술비,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골절 진단비라던가 5대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상해 수술비,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골절 수술비,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까지 있네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이 종합적인 어린이 보험 설계안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갱신형으로 설계해드린 부분 알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제안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두 번째 제안서도 한번 보시려고 하는데요. 자, 암 진단비부터 보시죠.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보면 뇌혈관 질환 1진단비, 뇌혈관 질환 2진단비라고 나오는데 이게 각각 1천만 원씩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특정 1진단비, 심혈관 질환 특정 2진단비가 각각 1천만 원씩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여기 있었는데, 여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특정 1, 2진단비 이렇게 있네요. 이게 뭘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진단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여기 보면 또 이것도 있네.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네, 1천만 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였는데, 보면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라는 게 또 따로 있네요.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골절 진단비라던가 5대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상해 수술비, 이런 상해 관련된 특약들까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도 마지막으로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안서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제안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해보셔야 될 점은 뭐냐? 이 두 가지 보험 제안서의 차이점. 일단은 진단비 같은 경우에 가입 금액은 동일해요.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가입 금액은 각각 1천만 원씩 다 있는데, 이 특약의 이름이 좀 다르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특정 1, 2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1이랑 2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요 아래 보면 이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담보,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와는 좀 다른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까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은 그 진단비 같은 경우에 뇌혈관 질환 1진단비, 2진단비가 있는데, 보면은 이게 보장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그 다음에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은 1에서 보장합니다. 뇌혈관 질환 1에서 보장하고, 뇌혈관 질환 2에서 보장하는 항목은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각각 1천만 원씩 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두 가지 1, 2의 보장을 합치면은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보장하는 항목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고객님께서 어떤 날에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2 진단비에서 진단비를 1천만 원을 보장 받으시고, 이후에 어떤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는 부분에 또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럼 1천만 원이 한 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제안서를 가입하셨으면 그 1천만 원이 한 번밖에 안 나가죠. 네. 동일한 상황일 때, 그 처음에 뇌출혈 진단 받으실 때 1천만 원 보장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기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심혈관 질환 특정 1, 2진단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특정 일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 기타급성 허혈 심장질환, 만성허혈 심장병,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 부정맥, 심부전, 요 부분에 대해서 특정 1로 보장받고, 심혈관질환 특정 2는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는 요 부분이 포함이 안 돼요.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 부정맥, 심부전증, 여기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제안서에 있는 심혈관질환 특정 1에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 부정맥, 심부전, 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부전증이나 심장 부정맥도 두 번째 보험에서 진단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차이가 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도 여기 있는데, 심내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관을 좀 봐야 됩니다. 약관을. 여기 보면은 이제 심내혈관 질환 분류표 약관인데요. 이 심내혈관 수술비는 이제 약관 분류표에 나오는 항목을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항목들이 쭉 있는데, 급성 류마티스 열, I00부터 02, 그다음에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부터 09, 그리고 보면 허혈 심장질환이라는 게 있죠. I20부터 25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비의 항목들은 다 보장되는 부분 알 수 있고,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I60부터 69까지. 네. 그래서 이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첫 번째 제안서에서 보셨던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보장한 항목은 다 포함이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류마티스 열, 급성 류마티스 열이라든가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칸디다 심내막염, 수막 알결성 심장병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특약이 첫 번째 제안서에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것보다 좀 더 넓은 범주로 수술비 보장을 받아보실 수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안서에 있는 진단비 특약들, 심혈관 질환 특정 1, 2 진단비나 아니면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받는 부분들이 이 첫 번째 제안서에서 보장받는 이런 부분들보다 더 넓은 범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 20대 중반 여성 고객님께서는 첫 번째 제안서보다는 두 번째 제안서를 좀 더 선호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실 때는 보험사마다 이렇게 수술비라든가 진단비에서 보장하는 어떤 부분들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보장이 어떤 것들인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 약관을 이제 좀 보셔가지고 정확히 어떤 특약에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이런 상세 내용 같은 것도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린이 보험을 하나 가입하시고 오랫동안 유지 잘 하시면서 이제 후회 없이 나중에 해지도 안 하시고 오래오래 잘 유지를 하시면서 보장도 잘 받아보실 수 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이제 어린이 보험의 두 가지 제안서를 제가 비교 상담을 실제로 해드렸던 그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분들께서는 영상 내용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린이 보험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친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친절한 어린이 보험 상담 필요하시다 하시면 보험인서울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